자, 그럼 어반 스케치 나무 표현에 이어서 수채화 채색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할 분경은 지난주에 진행한 단비방앗간입니다. 지난번에 스케치만 해놓고 펜선까지 땄죠. 그래가지고 채색 영상이 후반부에 이어진다고 했는데 채색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앞서서 그렸던 나무 5가지 정도의 나무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뒤쪽 방앗간 뒤쪽에다가 나무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뒤쪽은 그 건물들 옆 집들 있었고 아파트 숲들 있었죠.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여기에 이 방앗간과 어울리는 나무를 그려볼 계획이고요. 별도로 여기에는 스케치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펜 스케치 없이 이 방앗간 채색한 이유 하고서 나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나무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자, 그리고 앞서 채색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재료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 채색을 활용할 팔레트는 수채화 물감입니다. 자, 이런 수채화 물감을 이용을 해서 채색을 할 계획이고요. 자, 팔레트가 준비된 학생들은 수채화 팔레트를 이용해서 채색을 하고요. 자, 여기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사인펜으로 채색이 진행해도 됩니다. 어제 올려진 미리 보기 영상 보시면은 사인펜 채색 과정이 있어요. 사인펜, 그러니까 수성 사인펜, 여러분 흔히 쓰는 수성 사인펜을 이용해 주면 되고요. 혹시 색연필이 있는 친구들은 색연필로 해도 되고, 다른 거 다 없어요 한다 그러면은 파스텔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채색 도구가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여러분들 스케치 했을 때 사용한 잉크가 물론 라이너를 사용한 친구들은 물에 번지지 않지만은 일반 수성 펜을 가지고서 스케치를 하는 친구들은 물이 닿으면 번져요. 그래서 모노톤으로 채색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그려져 있는 스케치에다가 물을 섞어주면서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대면 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3일 대면 수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요 미니 팔레트인데 이게 비즈공에 사용하는 케이스예요. 거기다가 물감을 이렇게 팔색을 짜놨어요. 다음 주 대면 수업에 올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요거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물감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요 케이스를 나눠줄 테니까 집에서 보관 중인 물감이 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짜서 굳히면은 고체 물감처럼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주간은 기말고사 기간이라 휴강입니다. 2주 후에 고체 물감을 이용한 채색 실습이 있어요. 고체 물감을 이용한 채색 실습 때 활용할 재료입니다. 물론 이제 고체 물감이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다른 채색 도구를 이용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 한번 대면 수업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참여해주는 학생들은 요거를 하나씩 지급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준비를 할게요. 자, 그리고 사용하는 붓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붓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자, 요거는 이제 붓 케이스예요. 붓 케이스. 화면에 다 안 잡히네요. 너무 커서. 붓 케이스인데, 이렇게 열면은 요 안에 붓을 이런 식으로, 담아갖고 다니는 겁니다. 붓이 되게 많죠. 붓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에 있는 부분이 자, 여기까지가 평붓입니다. 납작한 평붓으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평붓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하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붓이 이쪽에 있는 요 사선붓입니다. 붓인데 붓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사선으로. 그래서 사선붓이라고 합니다. 면칠할 때 좀 편하고 이렇게 돌리면은 선칠할 때도 편한 붓으로 해서 요런 디자인하는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선붓이 있고, 수채화 전공하는 학생들, 만화 전공하는 학생들도 요즘 물론 디자인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둥근 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의 붓이 있는데 어떤 붓을 써요? 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붓을 사용을 해도 흥이 없습니다. 어반 스케치 하는데 특별한 붓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앞서 본 붓들은 좀 길죠. 대부분 이렇게 둥근 붓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긴 붓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무게중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길게 잡을 수도 있고 짧게 잡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붓을 권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단점은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붓이 자, 이렇게 좀 짧은 붓입니다. 짧은 붓,
세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짧은 붓하고 이런 붓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짧은 붓 똑같은 이게 같은 8호, 이거는 4호, 둘 다 4호군요. 이게 너무 가늘어서 이게 잡기 편하게 자, 요 붓 두 개가 4호 붓인데요. 같은 4호 붓인데 하나는 이렇게 여기다 종이를 말아서 테이핑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너무 이게 가늘거든요. 이렇게 잡으면은 이건 이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가지고 두껍게도 쓰고 가늘게도 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붓은 요 붓입니다. 요 붓.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생님 손가락에 딱 맞게끔 이렇게 잡기 편하게끔 테이핑을 감아서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선생님이 사용하면서 참 좋다라고 느낀 붓 중에 하나가 자, 요 붓입니다. 좀 이렇게 짧은데요. 사실은 이게 한 이 정도 길어요. 길은데 좀 잘랐어요. 한국화 채색 붓입니다. 한국화에서 사용하는 채색 붓. 붓털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넓은 면 칠하기도 좋고 부드러운 면 칠하기도 좋고 해서 최근에는 선생님 좀 요 붓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인물화 그릴 때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반 스케치 때도 물론 활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자, 요 붓과 요 붓하고 아까 보여줬던 팔레트 좀 미니 팔레트예요. 좀 작죠. 팔레트 요거 활용을 할 거고요. 혹시 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는 30작 팔레트가 있으면은 그걸 활용해도 됩니다. 대략 이만해요. 되게 크죠. 자, 요 팔레트를 이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거를 굳이 지금 구입을 해서 만들거나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컬러 최소 8색 정도만 있으면 돼요. 이건 8색 칸을 두 개를 짰죠. 이건 16색이나 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요 기본 색깔만 있어도 채색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요. 그 외에 또 뭐 필요한 재료라고 한다 그러면은 왜 학교에서 그린다면은 물통도 있고 뭐 사용하기 편할 텐데 집에서 그릴 경우에 책상 위에다 물통을 놔야 되죠. 선생님이 추천하는 물통은 아마 이거 많이들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화면에 엄청나게 크게 잡히네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선생님이 물을 떠다 놓은 물통은, 이 물통을 쓸 거예요. 이렇게 물을 떠나, 크기는 비슷합니다.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통이 되겠습니다. 자, 재료 설명하는데 거의 한 8분 정도를 소요를 했는데요. 자, 이어서 단비 방앗간 채색을 들어갈 건데요. 건물이 오렌지색 건물이에요. 그래서 오렌지색 먼저 깔끔하게 다 칠하고서 나중에 나무를 앞서 봤을 여러분들 나무 채색한 방법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채색 실습은 워터브러쉬를 이용을 했는데요. 워터브러쉬 단점 아마 앞 영상에서 봤을 거예요. 약간 좀 단점이 있어서 요 채색은 쌤 손에 익어 있는 사용하기 편리한 붓을 이용을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채색은 가볍게 들어가요. 굉장히 무겁게 밀도를 올리는 부분이 아니라 최대한 가벼운 채색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벼운 채색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밀도를 많이 높이지 않고요. 가벼운 채색으로 그림 화면에서 밝고 어두움 정도만 나와주면 되겠고요. 한 번씩만 칠해줍니다. 이 입시 수채화에서 하는 것처럼 많은 양감, 뭐 질감 표현까지 다 하기 위해서 많이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간단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색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렌지색을 만들었어요. 오렌지색이 없으면은 주황색에다가 노란색 혹은 레드, 빨간색에다가 옐로우 노란색을 섞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팔레트에 있는 옐로우 색깔을 이용해서 오렌지 색깔을 이용을 해서 자, 건물 먼저 이쪽 빛을 받은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들어갈 때 처음에 좀 무섭다 그러면은 다른 데 먼저 한번 들어가 보고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부분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붓에 물을 첨가를 해서 은은하게 번지어 주면 좋아요.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사용하는 종이는 앞서 그 나무 채색은 조금 거친 느낌의 메모드지는 아니고 메모드지 같은
와트만지와 비슷한 질감이었고요. 지금 사용한 재질은 이게 캔손지입니다. 200g 세모지가 되겠어요. 조금 이제 부드러운 종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빛이 오는 걸로 가정을 해서 이쪽 부분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가볍게 이렇게 칠해주고요. 물자국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간혹 물자국이 좀 신경 써요 라는 친구들은 요 터치를 쓰고 나서 생기는 이 물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붓을 대고 있으면은 물방울이 다시 붓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자국을 좀 피하고 싶은 친구들은 붓 터치를 뗄 때 조금 속도를 늦춰서 시간차를 살짝 두는 거겠고요. 나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채색을 해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순서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딱히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종이의 특징이 켄트지보다 되게 채색이 발색이 좋아요. 그래서 얼룩도 나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래서 물자국 이 얼룩을 붓터치에 의한 자국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그냥 생기면 생기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조금 진한 부분, 어두운 부분을 채색을 할 겁니다. 앞서 사용한 색깔에다가 레드를 살짝 섞었어요. 레드를 살짝 섞은 색깔로. 그러면은 이렇게 좀 진해져요. 네, 약간 진한, 완전 빨간색은 아니고 오렌지인데 조금 진한 오렌지 색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 색깔은 라이트 레드입니다. 브라운 계열에 보면은 브라운 레드보다는 조금 약하면서도 붉은기가 좀 더 많이 도는 갈색이 있어요. 라이트 레드를 추천을 합니다. 네, 그 색깔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레드를 살짝 섞어주는 거, 빨간색을 조금 더 첨가를 해주면은 오렌지가 살짝 진해져요. 그 색을 이용을 해서 이 오렌지색 건물의 어두운 부분, 그늘진 부분을 다 칠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앞서 칠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면을 메꾼다는 느낌으로 하나씩 하나씩 칠해주면 돼요. 약간의 물 번짐의 효과를 주고 싶은 친구들은 중간중간에 붓에다가 물을 아주 소량 살짝 찍어서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톤에 얼룩이 살짝 져요. 그 부분을 이용해도 되겠고요. 어반 스케치 이제 번지기가 많이 되어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면은, 그런 경우는 사실 종이 자체가 조금 거친 종이를 쓰는 게 좋아요. 물이 좀 적셔진 상태에서, 종이가 적셔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기법인데, 그런 기법을 쓰기 위해서는 종이 자체가, 선생님 지금 사용하는 종이는 세목입니다. 매우 부드러운 세목, 200g, 좀 얇은 종이죠. 네, 번지기를 좀 자연스럽게 넣고 싶다. 그러면 좀 더 두꺼운 종이 200g 이상, 300g짜리를 추천을 하고요. 그런 좀 두꺼운 종이를 활용을 해야 번지기도 잘 되고, 또 물을 많이 사용을 해도 종이가 일어나지 않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채색 시범도 한 16분, 지금 16분 정도 지나고 가고 있는데요. 한 20분 정도 설명을 하고 이후 영상은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 중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이 됐고요. 또 앞서 여러분들 나무 채색하는 부분들도 설명글을 포함이 됐을 거라서 지금 아마 거의 30분이 다 돼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나머지 영상은 다 5분 안에 볼 수 있게끔 빠르게 들어갈 거고요. 후반부에 포함되어 있는 나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나무 실습 영상에 나온 설명글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채색이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른 영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붓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요 한국화 붓으로 요 벽면을 좀 넓게 번지기를 해서 칠할 건데요. 먼저 물을 많이 머금 상태의 붓을
지금 사용하는 색깔은 오렌지예요. 오렌지에다가 옐로우를 살짝 섞어서 옅은 색으로 먼저 만들었습니다. 붓에 상당히 물감과 물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로 자, 여기를 넓게 칠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넓은 면이 들어가고 붓에 물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번지기가 자연스럽게 돼요. 번지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자, 이렇게 물자국이 좀 나오는 거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썼던 오렌지, 진한 오렌지 어두운 쪽에다가 살짝 찍어주고요. 그러면은 은은한 번짐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저희 벽에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물의 양에 따라 가지고 같은 색감이라 하더라도 그 칠해지는 느낌이 달라요. 요거는 여러분들 직접 경험을 해봐서 요런 밀도 있는 채색, 물론 가벼운 채색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본인한테 맞을지 또 이런 감성이 더 좋은지는 스스로 선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고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쓰는 거고요. 자, 물을 조금 더 섞어서 밝은 면까지 한 번에 자, 이렇게 칠하면은 앞서 사용한 느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칠하면서 또 이 벽이 갖고 있는 살짝 그 번지는 효과, 약간 뭐 위에서 막 흘러내리는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표현을 하고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번질 때는 마르기 전에 이렇게 칠해줘야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번짐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또 나머지 부분도 빠른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가벼운 나무 묘사를 끝으로 오늘 시범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부분은 뭐 그렇게 많은 묘사를 하지 않고 요 반디 방앗간을 받쳐주는 역할로 해서 그냥 분위기만 살리는 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각자 준비한 사진 자료를 이용을 해서 오늘의 주제 나무가 있는 풍경을 시작을 해주시고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수업방에 접속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실습을 각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